안녕하십니까, 업토입니다. 오늘은 주가 손자산 비율인 PB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BR은 1 이하면 일반적으로 저평가라고 이야기하고 관련한 예외는 영상 후반부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PBR을 구하는 방식에는 주가 나누기 주당 순자산입니다. 여기서 이제 BPS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BPS를 구하는 분자는 자본, 지배주주 지분입니다. 지배주주 지분이란 기업이 50% 이상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자본까지 포함하여서 계산이 되는 부분이고, 기업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율에 대해서는 비지배주주 지분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소유한 지배자본만 계산을 한다면 1조 1,500억 원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 지배자본에 대해서 유통주식수를 나눠줍니다. 네이버 금융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1번 방식인데, 우선주를 포함하고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KG동부제철은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선주란 우결권이 없는 대신에 배당금이 조금 높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거래하는 주식은 보통 보통주이고, 거래하는 종목명에서 여기 KG동부제철 뒤에 우라는 글자가 붙어 있으면 해당 종목은 우선주이고, 보통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 글자가 없이 해당 종목에 대한 이름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 KG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 같은 경우에 1억 8천주,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5만 3천주가 있고, 합하여 1억 6만 주입니다. 우선주를 포함한 주식이 1억 6만 주이고, 자사주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해주고 7천주를 제외하면 총 1번 방식의 유통주식수는 1억 5만 5천 주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자본 나누기 1억 5만 5천 주를 나누어 주면 BPS는 11,498원이 나옵니다. 현재 주가인 15,750원에 11,498원 BPS를 나누어 주면 1.37이라는 PBR이 구해졌습니다. 이 말은 현재 기업의 순자산보다 주가가 37%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번 방식은 여기 1억 8천주 보통주로만 구하는 방식이고, 3번 방식은 여기에서 자기 주식수를 제외한 유통주식수로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2번 방식과 3번 방식까지 이야기해드린 이유는 조금 1번 방식으로 여기 전자공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기가 조금 번거로우시니, 우선주나 자사주가 없거나 그 비율이 계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발행 주식수로만 나누어줘도 거의 비슷한 값을 갖기 때문에 조금 품을 덜 들이고자 2번, 3번 방식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보통 자사주를 제외한 3번 방식으로만 계산을 하고, 매매할 때 PBR이나 BPS를 크게 보지 않고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간단하게 3번 방식으로만 계산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추후에 소각을 할 수도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는 저는 좀 제외해서 보는 부분은 있지만, 추후에 이 자사주를 다시 또 시장에 매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까지 가정한다면 2번 방식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차이를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 PBR이 1 이하일 경우 회사 청산 시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배당받을 수 있을까? 먼저 이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자면, 먼저 PBR을 구하는 순자산의 여기 이 부분들은 회사에서 구한 장부가치입니다. 이 장부가치를 실제 기업의 영업 환경이나 대내외적인 환경이 나빠져서 기업이 청산을 할 때는 이 장부가치보다 순자산의 가치를 인정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STX그룹에서 조선환경이 나빠지면서 골리앗 크레인을 감정가보다 헐값에 매각한 사례, 이런 부분을 간단히 살펴볼 수도 있고, 또 기업의 무형가치인 브랜드 가치가 많이 하락해서 그에 대한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 볼 수 있는 자영업도 폐업을 하게 되면 관련한 기자재들은 제값을 못 받고 다시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순자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다만 기업이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매각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이상까지 배당받을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좀 보아야 될 부분이 있고, 다른 경쟁 기업과 관계를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번 질문, PBR이 1 이상인 기술주는 과연 고평가인가? 이 부분은 기업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조선업이나 석유화학업종 등 국가의 기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토지부터 공장, 기계장비 등 유형에 대한 자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산 가치가 많이 계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카카오나 네이버 등과 같이 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의 가치를 장부로는 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갈수록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이 된다면, 현재의 이 PBR은 1 이상이라도 그 가치는 고평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다른 경쟁 기업에 점점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고평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해당 시장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테크 기업들과의 경쟁 비교와 해당 기업이 매출액이 증가하는 여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여부 등 다른 부분을 복합적으로 보아서
현재 PBR이 고평가이다, 저평가이다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정통적으로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았던 시대에는 1 이하일 경우에는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었지만 점점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플랫폼의 가치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무형의 자산에 대한 가치를 생각한다면 PBR이 1 이상이라도 고평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간단하게 PBR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